조선주를 좀 보려고 그래요. 오늘 어제나 어저께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 친구들이 좀 강했고 오늘은 이제 도저히 못 피해 나가서 좀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선기자재들은 한번 보려고 그래요. 조선주들하고. 자, 삼성중공업이 조선수주에 신기록을 썼습니다. 잭팟 터지게 잭팟. 잭팟 터졌는데도 못 올라가요. 대단한 거거든요. 21일 LNG 화성 14척을 계약했어요.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기록이죠. 최대 기록이에요. 그래서 이 버뮤다 지역 선주인데 사실은 조선주라든가 조선 관련 그 회사들이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. 지금 야, 못 가요. 그만큼 수급이 이게 시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. 큰 시장이 더 중요하고 현대중공업 5월 매출액이 7,518억, 전년비 20%가 올라서 20%.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근데도 주가는 크게 못 가서 하지만 오늘 밀린 게 막 자리를 깼다거나 이렇게 위험하기까지는 않아요. 조선주들은. 자,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5월 매출액이 3,214억 원, 전년비 29.64% 증가했어요. 이건 뭔 얘기냐면 수주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배를 만들려면 납품하려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어떤 부품이더라도 이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이렇게 크게 많이 무너지긴 했어요. 자, 이렇게 수백억 손해볼 판이라고 그러면 이건 이제 대우조선 해양 얘기하는 건데 금속노조들의 뭐 파업이 있는가 봐요. 자, 그래도 조선기자재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볼 건데 일단 STX 중공 볼게요. STX 중공을 보면 자, 월봉에서 보면 위치가 이렇게 높진 않아요. 어차피 뭐가 높겠어, 지금, 그죠? 다 바닥 치고 있으니까. 근데 주봉에서는 추세를 살짝 이탈해 놨어요. 진짜 신저점 찍었죠. 앞으로도 신저점 찍지 않으니까 어제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는데, 이 친구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조선주 날아갈 때 S 중공업도 이제는 반등해주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요새 시장이 하도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목이 좋다고 얘기하기가 그냥 겁나요. 근데 시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. 누군가는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만은 않아요.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주식 괜히 했나?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게스의 중공업도 위치는 괜찮고 단 저점만 안 깨면 돼요. 자, 현대미포조선인데 그건 알려드렸죠. 이제 매출도 좋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보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월봉에서 위치는 꽤 높아요. 낮진 않거든요. 그래서 낮진 않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바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매물대시. 여기 깨면 안 돼요. 월봉에서 높다.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역시 추세는 이쁘죠. 추세가 살아나고 있어서 아주 쉽게 볼 때는 5주선에서 이 수선 깨지 않는 한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일봉에서는 여기가 와 있습니다. 오늘도 최소 5주선까지 안 깨는 게 좋겠죠. 시장이 불안불안해서. 근데 어쨌거나 월봉에서 높은 거예요, 이 친구. 월봉이 높은 친구 대응할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 더 칼같이 대응하셔야 돼요. 권태리님 어서 오세요. 하나님 어서 오세요. 권태리님 이제 7시 반에 시작이에요. 부인님 어서 오세요. 이제 매일 7시 반에 할 거예요. 자, 한국조선해양도 뭐 플러스는 많이 밀린 것 같아도 이 친구 월봉 일치가 완전 대바닥이에요. 물론 대바닥이라 더 밀리거나 떨어질 수는 있긴 한데 잘 버텨주고 있죠. 공매도는 좀 나오네요. 그죠? 자, 그래도 이 바닥권인 친구고 자,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뭐 심하게 무너지거나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꽤 잘 버텨주는 편이고 자, 일봉에서는 특별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보초명을 쓸 수 있는데 아마 다른 주식들보다는 조선주들이 잘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자, HA 중공업 볼게요. 자, HA 중공업을 잠깐 보면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심해서 공매도를 좀 막으면 안 되나? 한조 다리에도 그죠? 자, 저점은 다 졌죠. 다진 친구고 어제 저점에서 꼬리를 달고 일어났는데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으면 역시 HAG 중공업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날도 저점 찍었다가 쫙 끌어올렸거든요. 7% 가까이. 이런 이 행동들이 아마 저점을 더 훼손하지 않으려는 이런 느낌 들어요. 단지 이제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 조정이 아주 길지 않아요. 그래도 역시 조선주가 지금은 좀 살아날 수 있는 방어가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삼성중공업이 잭팟이 터졌는데 5% 갔다 다시 음봉으로 떨어졌어요. 야, 얼마나 괴롭히는 거야 이거. 공매도 나왔을 거야. 그렇죠? 많지는 않죠. 그죠? 1.79 많지는 않은데 월봉에서 위치가 보시게 되면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높지 않아요. 낮아요. 그죠? 낮고 잘 추세를 어느 정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조선주만이 유일하게 지금 잘 유지해주고 있고 20주선이나 이런 데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. 자, 대우조선해양은 좀 파업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일단 월봉 예치는 낮죠. 조선주들이 원체 바닥바닥 그렸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바닥바닥 그렸기 때문에 그린 거고 이 정도면 바닥은 좀 치지 않나 싶으니까 저번 주에 저점이 얼마였냐면
19,600원이거든요. 19,600원. 근데 지금부터는 조선주들은 이런 자리만 안 깨면 아마 잘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. 자, HTX를 봅니다. 오늘 저점 다 했었죠. 재무는 딱 보셔야 돼요. 이게 조선 대표주들이 재무는 안 좋아요. 그래서 조선 대표주들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그것도 안 찍었다가 그냥 시장으로 잘 버텨주길래 어제 보고 있는 건데, 그렇다고 그래서 못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SX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 더 이상 훼손하면 안 돼요. 어제도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 STX는 추세 전환이랑 해준 건 아니에요.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추세 전환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. STX는 아직 못 해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꼭 사시려면 이게 분할로 이렇게 좀 모아가야 되는 이런 주식이 아닌가 생각해보고, 세진중공업 좀 높아요. 이 친구는 이제 이쪽에 연결돼 있긴 한데 다른 친구가 리스크가 커요. 그래서 세진중공업은 개인적으로 좀 별로고, 꼭 하실 분들은 지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게 원체 가격이 높아서 좌측사 우측살이거든요. 이 시가선 깨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전 바닥 깨면 더 위험해요. 즉 하방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현대중공업을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아직 추세가 좋아요. 쨍쨍하고, 자, 주봉에서도 전혀 깨지 않아야 될, 그죠? 이렇게 변곡점 위에 있죠. 지금 좋은 거, 시장이 이렇게 약한데도 시장이 급락해도 잘 지켜주고 있고, 정말 작게 대응해도 5일선 같은 자리, 5일선 같은 자리만 안 깨면 이 친구도 한두 번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. 단 월봉이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, 또 신규 상장주죠. 그러니까 이전 고점 이런 데서는 아마 차익 실현 해야 되지 않나, 이런 걸 좀 보시고, 정말 차익 실현 늦게 하고 싶어도 5일선 기준으로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, 저는 이 조선 대표주들은 사실은 조선 기자재주가 좋거든요. 조선 기자재주도 사실 오늘 페이가지 못했어요. 자, KSP를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KSP가 좀 좋아 보이는데 아직 월봉에서 추세 이탈을 안 했거든요. 이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.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제가 매수할 자리라고 그랬죠. 그러면 5개월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되고, 자, 주봉을 잠깐 볼까요? 내일 같은 날 만약에 60선 회복해주면 살만해요. 근데 회복 못하면 내비뒀다가 딱 20선 자리, 자, 이런 데 사시면 되는데, 지금 KSP의 이 일봉 말고, 일봉은 당연히 이 친구들이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서 또 한동안 급등하긴 할 것 같아요. 할 것 같은데, 이렇게 월봉에서 5개선 깨지 않는 자리, 5개선 깨지 않는 자리 잘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한라 IMS를 볼린다. 한라 IMS도 여기 제 선 거놨거든요. 안 깨고 있어요. 깨면 안 돼요. 깨면 많이 무너지는데 다행히 안 깨고 있고. 자, 주봉에서 저번 주에 저점 4,7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한라 IMS도 한두 번 급등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친구도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연결이 잘 돼 있거든요. 한라 IMS 같은 친구들도 꼼꼼히 보시고, 이전 저점 깨지 않거나 4,650원 깨지 않는 자리, 이런 자리들에서 약간 메리트는 있어요. 단지 이식해서 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저점들이 있어요.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. 물론 이번 달이 끝나야 올라갈 수 있긴 한데, 어쨌거나 이전 저점 깨지 않는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잘 보면 괜찮을 것 같고. 자, 대양전기공업입니다. 어제 저점 깼죠. 이 친구는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, 자, 주봉에서 보게 되면 똑같죠.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주식들을 살려면 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 사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 좀 살아나면 대양전기공업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여기 6월 26일 날 형성된 변곡점이 있어요. 여기 이 자리 깨면 안 되거든요. 이 자리. 내일 같은 때부터 반등해주면 한번 관심 가져봐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. 사실 성강밴드하고 태강은 자리가 높아요. 우리가 봤을 때보다 꽤 높긴 한데, 그냥 기준적으로 봤을 때 딱 5개월선과 60개월선만 안 깨면 성강밴드는 추세를 타고 잘 올라갈 수 있어요. 이거 깨면 의미 없어요. 대신 근데 성강밴드 태강은 아마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고, 사실 이 친구들이 시장 무너지는 이틀간도 잘 버텼었어요. 근데 오늘 떨어진 게 아니라 오늘 도저히 못 버텨 떨어진 건데, 여기 주봉에서 성강밴드 매물대 보이시죠? 여기거든요. 땅이. 이걸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. 자, 태광이죠. 태광도 보시게 되면 성광하고 똑같아요. 같이 흐름이 좋은데 태광도 앞으로 딱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. 이런 자리만 안 깨면 이 친구도 추세를 유지해서 계속 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, 자,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5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데 성광밴드가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내일 같은 날 이 자리를 올려주면, 이 자리를 더 올려주면 역시나 상황이 좋고 추세를 유지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. 자, 일봉에서 봅니다. 5일선 훼손하지 않았죠. 그죠? 5일선이 열심히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광도 좀 보시면 되는데 약간 자리 높아요. 그러니까 좀 대응을 칼같이 해야 돼. 지금 시장도 불안하고 하니까 칼같이 하고. 자, 동성와인텍을 봅니다. 어제 급등했죠. 자, 월봉에서 보면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자리 이런 데까지 올 수 있어요. 이 친구가. 해서
여기 깨지 않는 자리에서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하고,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요. 이 친구가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박스권이죠. 금액으로 보면 여기죠. 저점이 보통 한 9,600원대가 오면, 고점이 1,800원대 가는 이렇게 박스권이에요. 박스권이 딱 갇혀 있고, 하단 이탈하면 큰일 나요. 박스권 매수매도는 간단해요. 하단 이탈하면 확 깨지고 돌파 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, 지금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자, 여기죠. 그래서 일봉에서 5일선이나 20일 잘 지켜주면 또 급등할 것도 같아. 이 친구도 이날 자기 혼자 14% 갔거든요. 그러니까 밀려서 우선 찍고 나가면 생각해보면 아주 시장 살아나면서 또 한번 뛸 것도 같고. 자, STX 엔진을 좀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지하권으로만 안 빠지면 돼요. 241선 밑으로만 안 빠지면 241선 기준으로 잘 급등하고, 앞전에 대량거래 잘 들어와 있어 또 뛸 거는 같아요. 예전에 STX 엔진 하면 추세가 엄청 이쁘고 좋았거든요. 이 친구를 예전에 우리가 간종에 좀 넣어놨었는데, 딱 20개선 유지해주고 있죠. 지금부터 20개선 깨지 않는 한 STX 엔진도 반드시 꼼꼼히 관심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위치가 아주 낮진 않아요. 아주 낮진 않아서 좀 칼대응 하셔야 돼. 칼대응. 자,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화본인데, 언제 이 친구도 좋기는 해요. 회사 자체가 엄청 좋아. 좋은데 회사가 좋은 게 주식의 상승을 말해주진 않는다고 그랬죠. 제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변곡점이 있어요. 매물대죠. 여기를 뚫어주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은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. 가격이 12,700원 그죠? 12,700원짜리 이런 데 깨지 않으면 되고, 전고점 받고 떨어졌죠. 당연히 전고점이 가장 큰 곱이에요. 이거 뚫어주면 더 크게 올라가겠지만 저런 자리를 맞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쫓아가서 하지 말고 깨지 않는 거 확인하고 보는 게 맞고. 자, 주봉에서도 5선 회복해주면 볼만해요. 이 친구. 이번 주 종가상 뚫어놨다 그러면 순간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. 오늘 급등했다 떨어진 것 같은데 그죠? 고점이 한 4% 갔다가 그죠? 떨어졌죠. 시장 물량이 떨어졌어요. 아침에 시장이 잠깐 좋아가지고 살짝 좋았던 거죠. 살짝. 한국화분도 좀 대응할 때 5일선, 21선 뭐 이런 데를 좀 기준으로 깨면 매도하고 깨지 않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환율 1,300원 돌파했나요? 아까? 대단해요. 그죠? 자, 하이로코리아인데 하이로코리아도 약간 연결돼 있거든요. 이 친구들 대바닥만 안 껴도 될 것 같아요. 이제 20개월 선 위에 올려놓으면 상황은 좋고. 자, 주봉을 깨면 주봉 보면 돼요. 자, 주봉을 봤더니 이전 저점 이렇게 깨지 않아요. 쪽이 이제 매물대인데 이런 자리 안 깨야 되는데, 일봉에서 한번 급락이 졌죠. 여기 한 16,100원대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이 하이로코리아도 가끔 잘 움직여요. 이렇게 보면 엄청 급등하고 하진 않는데 순간 뛰면 그래도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계시고. 자, HSD 엔진 같은 경우는 많이 높아요. 이 친구는 많이 높아서 결론적으로 딱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. 20개선만 안 깨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제 꾸준히 우상향할 수는 있어요. 항상 HSD 엔진은 20개선 기준으로 이렇게 잘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거에 비해서 HSD 엔진은 그나마 잘 버텨준 거예요. 그러니까 월봉에서 20개선 깨지 않는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고,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월봉이 높거나 우하향으로 너무 세게 밀려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빼놓은 친구들입니다. 삼성이엔 씨도 대표적인 뭐야 이게, 조선제 저 관련주거든요. 복귀 친구 꾸준히 봐야 되겠다. 삼성이엔 씨가 많이 밀렸네요. 삼성이엔 씨 같은 친구들은 월봉 대바닥 오면 한번 볼만해요. 거의 다 왔죠, 그죠? 거의 다 왔고 아직 수세 전환 못 해놨어요. 못 해놨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고요, 그죠? 이 친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가격 조이 세게 들어왔는데 엄청 심하죠 지금. 뭐 어떤 주식이 안 그렇겠어요, 그죠? 네, 삼성이엔 씨는 앞으로 주봉에 좀 돌려주면 좀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나. 그런 거에 들어왔죠 지금.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다 버리지 말고 좀 볼만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